자, 지금 시간이 2024년 3월 24일 일요일 오전 9시 49분 애플입니다. 자, 보시면 월봉은 다시 하단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월봉. 그러니까 제가 일봉에서 저가를 지키면 또는 주봉이 저가를 지키면 하단선의 위치가 176.54까지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의 반등은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저가 지키면 사라. 그죠? 저가 지키면 사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올랐었어요. 176.54까지 갔다가 갑자기 뉴스 하나 뜨고 나서 4% 빠졌어요. 그래서 올라간 걸 지금 대부분 다 반납한 상태입니다. 좀 특이하네요. 그러면서 주봉이 망가졌어요. 주봉이 잘 올라가다가 내려와가지고 저가를 깨버렸어요. 그래서 차트가 망가졌다. 주봉도 망가졌어요. 일봉만 망가진 게 아니라 주봉도 망가졌고 월봉은 계속 하단선 아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금 10월달 종가 부근으로 계속 회귀하고 있고, 잘 보시면 거래량이 맨 위에 있어요. 거래량이 맨 위에 있는 상태다. 만약에 이번 달에 거래량이 는다, 거래량이 늘면 이렇게 횡보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20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20 차이가 나면 거의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남은 이제 4거래일 동안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거래량이 늘어나면 이제 그 볼펜 20 하단, 이격 볼펜 20 하단까지 개방된다. 월봉으로 제가 보여드리면, 볼펜 20 하단은 한 130불대 있고, 이격 볼펜 20 하단은 150불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단선이 열리고, 만약에 거래량이 올라오면, 하단선도 열리는 상태에서 거래량까지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가를 깼을 경우 150불에서 130불까지 개방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거고, 이 수치를 3개월 봉으로 보면요, 이격 볼펜 20 하단선의 위치, 이게 지금 월봉의 이격 볼펜이랑 분기봉의 이격 볼펜의 위치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130불은 10월달 작년 2022년 그 4분기봉의 종가가 129.93인데, 그러니까 130불이라는 건 그걸 의미하는 거죠. 가장 낮은 종가까지의 공간이 개방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특이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애플은 이번 달에 거래량이 늘고 다음 달에 이번 달 만약에 저가를 붕괴한다면 아래쪽으로 공간이 150불에서 130불까지도 개방이 된다라는 게 좀 특이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기 보면 하단선이 있어요. 하단선이 있기 때문에 그냥은 못 내리고, 내려간다고 해도 기술적 반등이 1차적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번 분기에도 거래량이 늘어서 종가랑 만났습니다. 종가는 내려가고 거래량 올라가고, 그래서 종가는 이제 최저치가 됐고요. 종가는 최저치가 된 거예요. 이대로 끝나면 종가가 가장 낮기 때문에 지금 목표가 129불 정도까지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저가도 어차피 최저치로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분기에 이미 최저치로 떨어졌고, 이번 분기에 종가가 내리면서 종가도 이제 최저치로 떨어지는 거고, 만약에 다음 분기에 고가를 못 넘으면 고가도 최저치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지금 다 맞아요. 아다리가. 그게 좀 신기한 거예요. 시총 거의 1, 2위를 하는 종목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으니까 그게 좀 특이하게 느껴지는 거죠. 반도체는 막 활활 타오르면서 마치 엄청난 상승장인 것처럼 그려가고 있는데, 정작 애플은 무너져 가고 있다라는 게 사뭇 특이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월봉도 지금 거래량이 늘면 투심이 아래로 내려가는 상태에서 거래량이 느는 거라 아래쪽 공간이 열린다라는 거, 그 부분도 감안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주봉도 음봉으로 끝났고, 주봉도 음봉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주봉과 이주봉 모두 어쨌든 아래쪽으로 가는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상태에서 월봉이 남은 4거래일 동안 어느 위치에서 마감을 할 거냐, 그게 제 입장에서는 관심사네요. 지금 위치에서 끝난다고 해도 어쨌든 크게 봤을 때는 하락 쪽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위치에 있는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마감을 할 거냐, 아니면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마감을 할 거냐, 그 부분이 이슈가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올라갈 타이밍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번 주에 올라갈 타이밍이 있었는데 막판에 누른 이유가 여전히 아래쪽으로 누르려고 하는 의도가 존재하지 않느냐라는 어쨌든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 다 보여드린 거고, 일봉도 지금 하락 추세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호재가 뜨지 않으면 계속 누르려고 하는 힘이 작용할 것 같긴 하고요.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하락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악재가 필요할 텐데, 주말에 지금 모스크바 테러로 어쨌든 이 잠잠하던 상황에 뭔가 변화가 올 수 있는 이슈가 하나 던져진 것 같긴 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리고 그 용의자들도 어쨌든 잡혔잖아요. 근데 뭐 용의자들이 누가 시켰는지에 대해서 진실을 얘기할지 아니면 거짓을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뭐라고 얘기하든 푸틴이 누가 사주했다라고 발표하는 순간 그게 사실인 거죠. 진실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저는 진실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용의자들은 다 러시아가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물어볼 수도 없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용의자들한테 어떻게 물어봐요.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푸틴이 발표하면 그게 사실인 거죠. 다른 나라가 그걸 사실로 간주하느냐 간주하지 않느냐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명분은 이미 러시아가 쥐고 있는 거고, 러시아가 그렇다라고 우기는 순간 뭐 상대방은 할 말이 없는 거죠. 파월이 CPI가 떨어지지 않는 걸 보고도 문제없다라고 했을 때 누가 시비를 걸 수 있겠어요? 아무도 시비 못 겁니다. 똑같은 거죠. 푸틴이 이건 어느 나라의 소행이다라고 그냥 발표하고 그냥 공격해버리면 뭐 그 나라가 했든 안 했든 뒤집어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푸틴이 이걸 지금 어떻게 이용할 거냐라는 게 아마 다음 주에 관건이지 않을까. 뭐 이용을 안 하면 뭐 시장도 잠잠하겠지만 그걸 러시아의 위약에 이제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각국의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뭐 뉴스 보면 뭐 이유는 관세 폭탄 고려한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던데, 이제 결국에는 이게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 활용되면서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뭐 제 입장에서 이게 하락에 도움이 될 거다, 아니면 이게 호재다, 뭐 이런 얘기는 사실 제 입장에서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증시가 이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거냐, 아니면 이걸 반영해서 움직일 거냐는 결과를 봐야 아는 거고, 지금 상태에서 제가 그걸 가지고 뭐 좋다 나쁘다 해석하는 것 자체가 저는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뭔가 소스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스가 증시에 반영되는지 여부는 한번 관찰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이 악재로서 작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 애플은 이미 빠져있는 상태에서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을 잃는 거잖아요. 이제 결과적으로 다음 달이 됐을 때 뭐 기술적 반등은 오겠지만 여전히 하락에 유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아무 일도 없었다면 뭐 할 얘기가 없겠지만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한번 잘 관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차트로 보면, 지금까지 애플 차트로만 보면 내려가려는 의지는 있다요. 내려가려는 의지는 있고 여기서 거래량만 조금 더 터져주면 조금 더 의지가 강해 보인다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은 분기봉으로 보나 월봉으로 보나 매수 쪽의 메리트가 훨씬 더 커요. 매수 쪽의 메리트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남은 4거래일 동안 기술적 반등이 얼마큼 오느냐, 아래 꼬리를 얼마큼 다느냐에 따라 조금 더 분석에 대한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4거래일 동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저가를 지키면 사시고 이번 주 저가가 깨지면 안 사시면 됩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